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돈 지갑에 부피에 따라서 좌우되는 건 야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석차나 등수로 그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김 씨의 고민, 대학 서열에서 불가능한 꿈인가? 특히 이제 김누리 교수님은 독일하고 프랑스 또 68혁명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또 있으시고 또 최근에 이제 신문 칼럼을 통해서 또 교육에 대한 또 날카로운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평소에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거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다. 멀리서 응원하고 있었는데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한국하고 독일하고의 어떤 대학 체제, 대학 문화의 차이가 좀 어떤가, 또 그 차이는 왜 나타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이제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대학을 가거나 또 뭐 대학원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항상 모든 것을 경쟁을 통해서 또 대학도 그 나름대로 서열이 돼 있는 것, 이것이 마치 자연 상태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생각을 했죠. 저는 독일에 가기 전까지도 사실은 대학원생인데도 독일의 교육 체제를 몰랐어요, 잘. 독일에 가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학의 질서라는 게 유럽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대학 입학 시험도 없고 소위 대학 서열이란 것도 없고 학비도 없어요. 이걸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아비투어라고 하는데 이 아비투어는 대체로 8, 90%가 붙어요. 다시 말하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아비투어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기업 같은 데서 뭐 노동 현장을 체험하고 싶은 아이들은 사회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세계 일주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들은 막 배낭여행, 무전여행 이런 것들을 막 감행하는 아이도 있고 확실하게 연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들은 연애에 전념하는 아이들도 있고 바로 대학을 가질 않아요. 그것도 아주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갈 수 있게 돼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이게 서열화돼서 그야말로 살인적인 경쟁을 하는 이런 체제와는 전혀 다른 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독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은 야만이다 라고 하는 아도르노의 교육 철학에 입각해서 독일의 교육이 진행이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석차나 등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석차나 등수로 그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자꾸 아이들을 등수로 매기는 것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존재할 뿐이지. 어떤 아이들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어떤 아이들은 숫자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숫자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보다 우수하다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거지. 그걸 누가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어떤 아이도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쟤는 저걸 좋아하는구나 정도의 취향의 차이 정도를 생각하는 거지. 독일 아이들 같은 경우 무슨 대학을 가든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에 가야지 하면 아비투어바스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는 나와 다른 자를 차별하는, 위계를 만드는, 서열을 만드는 수단으로 공부가 사용되잖아요. 사실은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없애는 그런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만 교육이라는 거죠. 야만 교육. 그래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고 아도르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뭐 절대적인 야만 교육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비 없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다시 말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데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가 뭐예요? 뭐 1, 2, 2위, 3위를 이렇게 나누는 이 기준이 사실은 뭐예요? 정확하게 보면 등록금의 등록금의 순위입니다. 하버드가 제일 비싸죠. 6만 7만 달러를 하니까. 그다음에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의 학문적 영역에서의 관철된 논리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내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게 뭐 잘못됐어? 이게 미국의 소위 자유주의적 정의관이죠. 그에 반해서 유럽은 기본적인 관점이 다른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돈 지갑에 부피에 따라서 좌우되는 건 야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소한 교육은 그 사회가 결과의 평등은 가져올 수 없으나 최소한 기회는 평등해야 된다. 그 기회 평등을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바로 대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누구나 노동자의 자식이든 기업가의 자식이든 재벌의 자식이든 어떤 그 학생이든 다 평등한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혀 다른 사회관, 세계관에서 나오는 상이한 대학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독일의 경우는 빌리 브란트 정부가 69년에 최초의 이제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란트는 정말 아름다운 선거 구호를 가졌어요. 선거를 할 때. 야, 정치 구호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정치 구호를 너무나 멋진 정치 구호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데모크라티 바겐이란 거였어요. 데모크라티 바겐. 민주주의를 감행하자. 어디까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지 다 해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ildung für alle예요. Bildung für alle 또는 Bildungsgesellschaft란 말을 했어요. 교양사회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이란 그런 선거 구호를 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그리고 교양사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등교육까지를 다 받을 수 있게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비를 독일은 또 줘요. 대학생들에게. 학비가 없는 건 좋으나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데 가난한 집 아이는 일하면서 공부를 한다. 이것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 독일 정치인들이 제일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사회적 정의예요. 한국 정치인들은 눈만 뜨면 경쟁력 얘기하잖아요. 독일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사회적 정의예요.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줘야 된다.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게 바펙이라는 거예요. 바펙. 이게 지금 1970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바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도 주는 거예요.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 대학 교육이 뭐 금방 그렇게 되긴 어렵죠.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해요. 왜? 우리 사회가 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런 끔찍한 사회적 지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체제가 학문적인 수준을 낮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독일이 교육개혁을 통해서 지금 같은 방식의 이런 말하자면 서열화되지 않은 대학 체제를 갖춘 이후에 독일에서 말하자면 뭐 그게 곧 학문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의 숫자를 보면 전혀 줄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쟁을 통해서 서열화시켜 놔야 그 학문 수준을 유지하거나 제고시킬 수 있다라는 류의 주장은 독일이 반박하는 아주 실질적인 사례지요.